안녕하세요. 예, 유주연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오시면 자기소개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기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장표 같은 거를 준비하는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가지고 일단 말로 하겠습니다. 모두연에서 DAT라는 랩을 되게 오래 했습니다. 거기서 랩장으로 지금 있고요. 모두연 가장 최장 고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랩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DAT 랩을 오래 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게 도움이 돼서 FN 가이드라는 회사에서 AI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금융 분야의 AI 적용기 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금융 쪽 투자 쪽에서 어떻게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했던 프로젝트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 DAT 랩에서는 지금 현재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요거 잘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그 슬램 내용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을 하던 사람이라서 아주 재밌게 들어서 좋은 내용 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낸셜 분야에서는 기존에는 정형 데이터 분석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타임 시리즈, 이제 시계열 데이터, 이제 금융 시계열 데이터는 주로 주가나 원유 가격 같은 이런 그 순차적인 시간의 순서가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나 아니면 기업 분석을 통해서는 이제 재무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정형 데이터 분석이 주를 이뤘었는데요. 최근에는 정형 데이터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비정형 데이터도 많이 쌓여 있는데 이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투자의 그 인사이트를 찾아보자. 이런 흐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 분석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정형 데이터 분석에는 이런 거 시계열 데이터 예측, 금융 리스트라고 적었네요. 리스크입니다. 못한데 금융 리스크 경보 시스템, 머신러닝 이용한 기술적 분석, 이상 거래 징후 포착,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거를 하고 있고 특히 금융기관에서 이상 거래가 발생됐을 때 그걸 디텍션하는 것을 애노멀리 디텍션 같은 거를 이용해서 그 찾아내는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보험회사 같은 것도 이제 금융회사니까요. 그런 데서 이제 개인 신용평가, 대출 자격 심사하는데도 머신러닝 엔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느냐? 금융 뉴스 같은 거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텍스트에 대한 감성 분석을 통해서 그 기업이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고 있는지 부정적인 시그널을 받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텍스트에서 이제 토픽 모델링, 키워드를 추출해서 토픽을 뽑아내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식 투자 여기서 하시는 분 있나요? 많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코인 투자 하시는 분. 코인이 지금 바닥이라서 아무도 안 하고 계시네요. 예, 조만간 다시 코인이 날아오를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전 지금부터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주식에 보면 테마주라는 게 있어요. 막 안철수 테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테마가 그런 이제 단기적인 이벤트에 의해서 생기는 테마가 있는 반면에 되게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그 팩터를 가지고 테마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그런 저희 이제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런 풍력이나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테마들이 아주 중장기적으로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ESG 테마, 기업에 이제 요즘에 ESG가 되게 하드라서 그런 테마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다음에 수소 산업이 요즘에 대두되고 있어서 수소도 하나의 테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테마로 엮으려면 그 텍스트들이 최근의 텍스트들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 키워드들을 클러스터링해서 그 키워드를 대표할 만한, 레프레젠테이브 할 만한 그런 주제가 뭔지 이제 매칭을 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토픽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내가 특정 주제를 던졌을 때 내가 뭐 테마 아까 말했던 이제 수소 산업, 수소 테마에 대해서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관련된 텍스트를 얻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추출해 줄 수 있는 검색 기능 이런 것들도 이제 비정형 데이터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업 공시 자료들을 그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는 다 받아가지고 오디트를 하거든요. 이게 얘네들이 제대로 레포트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하는데 그 우리나라에 상장된 그 기업 그 종목의 수가 대충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한 2,500개 되거든요. 2,500개의 기업이 레포트를 내면 그거를 그 금융감독원이나 이제 감독기관에서 몇 명이서 그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디트하는 기능을 이제 NLP 기능으로 자연어 처리로 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서브테크라고 해서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 주도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ESG 평가도 솔직히 재무제표만 보고서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뽑아낼 수 없어서 그 기업이 내고 있는 지속가능 보고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거나 걔네들이 하고 있는 그런 그 기업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뉴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그 회사의 ESG 평가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개인 신용 평가, 대출 자격 심사에도 그분들이 이제 SNS에 올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용 등급을 매기려고 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자연어 처리만 얘기했는데 이미지로 하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헤지펀드는 위성 사진을 분석해서 원유나 밀 이런 그 선물 있잖아요. 그 선물의 작황을 미리 포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선물의 투자 방향을 전정하는 그런 헤지펀드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비정형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분야에서도.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뭐라고 있느냐?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분석하기 위해서 5가지 이제 기본 머신러닝, 딥러닝 분석 엔진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에셋 애널라이저, 뭐 마켓 타이밍 디텍터, 에셋 어로케이터, 뭐 매크로 애널라이저, 커스텀 애널라이저 이렇게 써 있는데 각각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에셋 애널라이저는 기업 분석하는 엔진이에요. 기업을 재무 비율 같은 걸로 이제 기업 분석해서 이제 성장주, 가치주라고 하죠. 요즘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가치 투자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 있으실 거고 그거에 좀 상반되진 않는데 그거랑 좀 다른 느낌으로 성장주 투자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을 이제 에셋 애널라이저이고요. 네, 마켓 타이밍 디텍터는 주가의 흐름을 분석하는 겁니다. 금융시 계열의 이제 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통해서 얘가 뭐 5일 후에 오를 건지 내릴 건지 방향성을 이제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는 감성 분석도 NLP 감성 분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셋 어로케이터는 이게 내가 삼성전자 한 종목만 주구장창 투자하겠다 이러면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기관이나 여러 사람들은 여러 개 분산 투자를 하죠. 이제 분산 투자 10종목 그 개인은 한 10종목 정도가 이제 정도인데 이제 기관은 몇백 종목을 분산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것도 그 주식만 하는 게 아니고 채권, 뭐 원자재, 선물 뭐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하거든요. 이제 걔네들을 그 시기에 맞게 경기 상황에 맞게 비중 조절을 해줘야 크게 잃지 않고 꾸준히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에셋 어로케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뭐 내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뭐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뭐 이를테면 똑같이 3분의 1씩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요번에는 난 삼성전자가 진짜 잘 나갈 것 같아. 그럼 삼성전자의 비중을 좀 더 높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산 어로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크로 애널라이저는 경기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요즘에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금리가 굉장히 화두죠. 요번에 그저께 CPI 미국 CPI 지수가 기대보다 되게 많이 낮게 나와서 7.1%로 나와가지고 베이비 스텝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저께 베이비 스텝보다 더 큰 50bp를 올려버렸죠.
그러면서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정말 안정될 때까지 계속 올릴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시장에 되게 실망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경기의 종목은 각 그 기업은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매크로 애널라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큰 틀은 모든 증권사가 다 리서치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는 보다 이제 예전에는 퀀트적인 그 접근 방법으로 통계적인 방식이나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이런 걸 했는데 저희는 이제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예를 들어볼 텐데요. 한 번은 처음에는 이제 모멘텀 포착 엔진이라서 마켓 타이밍 디텍터를 얘기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감성 분석한 얘기를 잠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켓 타이밍 디텍터를 얘기를 하면요. 저희가 올해 그 지금도 개발 중인데 국내 주식 그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251개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원래 이거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기준으로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1년이 안 된 상장이 1년이 채 안 된 애들은 다 빼고 그다음에 관리 종목 이런 것들 다 빼고 해서 이제 2,251개 정도고요. 그다음에 ETF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다 빼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대상으로 모멘텀을 포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라블라 말이 많은데 기준은 저희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20일치 20영업일입니다. 20영업일이란 거는 토요일을 빼고 진짜로 장이 거래가 된 날 기준으로 20영업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시점에 5일 후 5영업일 후에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저희가 5일 후, 1일 후, 뭐 10일 후 이렇게 다 해봤는데 5일 후가 그나마 저희가 하는 모델에서는 성적이 잘 좋아서 이제 보면 5일 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적 지표를 주로 썼는데요. 이렇게 테크니컬 어널리시스에서 이제 주로 쓰는 게 MACD 뭐 그다음에 뭐가 있죠? 또 볼리저 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주로 이제 분류를 하면 이렇게 모멘텀 인디케이터나 볼륨 인디케이터, 볼러틸리티 인디케이터, 그다음에 트렌드 인디케이터로 나누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쭈르륵 요 개수만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112개의 피처를 가지고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거는 테크니컬 인덱스뿐만 아니라 왜 저희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종목이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는지 기관이 많이 사고 있는지 순매 수량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기관 우리는 기관하고 외국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업 종목이 걔네들이 얼마나 사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럭처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인트라데이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지표인데 이것도 이제 워킹하는 지표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같이 넣었고요. 그다음에 그 가격 자체의 변화율과 그 변화율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가지고 변동률로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는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피처를 셀렉션을 했어요. 그래서 80개 정도의 피처를 셀렉션을 했고 여기서 셀렉션 할 때는 퍼뮤테이션 임포턴스 뭐 피처 MDI 뭐 이런 것들 많이 써가지고 피처를 뽑아내서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퍼뮤테이션 임포턴스라는 방법을 썼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아서 이걸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측하는 모델을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상승 예측이고 파란색이 하락 예측인데 상승 하락일 때 잘 좀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걸로 지금 매매 전략을 짜서 그 운용 모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바텀업 방식이에요. 종목들의 모멘텀을 그냥 다 종목을 모니터링해서 하는 거고 이게 반대로 아까 SL 로켓이나 이제 매크로 애널라이저로 하는 것들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요. 이제 미리 산업이나 경기의 그 방향을 보고 그 방향에서 워킹하는 산업이나 자산군을 일단은 색인을 해놓고 탐색을 해놓고 그 안에서 주도주들을 찾아가는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런 방식을 기관이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기관은 한 해라도 손실이 나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손실을 최대한 막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개인분들은 그렇게까지 이게 리서치를 하기 힘들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업 몇 개만 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래서 개인분들은 이제 기업 바텀업 방식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같이 투자하는 분들은 바텀업 방식을 해요. 그분들은 기업이랑 사랑을 하는 분들이라서. 워렌 버핏이 그랬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 주식을 내가 평생 가지고 갈 생각이 없으면 그 주식을 사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를 거의 바이블처럼 믿는 분들이 이제 가치 투자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멘텀이었고, 그다음에 감성 분석으로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종목 뉴스가 나와요. 가온미디어는 뭐 과기교통부를 통해서 무슨 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블라블라. 그래서 뭐 좋대요. 이래서 이거를 저희가 만든 모델을 보면 이제 긍정 확률이 99.58%라고 나옵니다. 이제 긍정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긍정 뉴스들을 모아가지고 감성 강도를 만들어서 이 주식이 요즘에 긍정적인 반응을 먹고 있느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거를 좀 트렌드를 파악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로 작년에 만들었었는데 정확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눕히기 위해서 만들을 했는데, 그 문제점이 종목 뉴스에는 이렇게 광고성 뉴스가 많아요. 특히 작은 기업들은 그 기업에 대한 뉴스라기보다는 그 기업이 뭐 무슨 행사를 하네, 뭐 어떤 상품을 냈네, 이런 광고성 기사가 많아서 그건 주식의 지수에 연관이 없는 내용이라서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그다음에 종목 태깅이 잘못되는 부분도 많아요. 종목 태깅이라는 것은 삼성전자 뉴스면 삼성전자로 태깅이 돼야 되는데, 그 삼성전자 뉴스에 뭐 TSMC나 다른 기업들도 막 비교 분석하면서 같이 나오면서 여기가 TSMC로 태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류가 잘못돼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광고성, 정보성 뉴스를 걸러내고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건 그거의 예시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해결 방안은 광고성 기사 필터링하고 기존의 감성 분석 엔진 성능을 개선하고 종목 태깅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렉트라 기반으로 광고성 기사 필터링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필터링하는 정확도는 한 97% 됩니다. 이런 거죠. 광고성 뉴스는 뭐 햄버거 치킨 프랜차이즈가 뭐 무슨 뭘 만들었다 이런데, 이런 것들은 주가에 영향이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거고요. 그래서 종목 태깅을 할 때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 그 기업의 이름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대상, 남성, 동양, 국보, 이런 것들은 그냥 단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신의 회사 이름을 한 데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여기 NL 모델 입력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레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떤 거에 대상이 되었다, 이런 것까지 대상이라는 애가 종목 태깅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제 감성 분석 엔진에 NER을 적용해서 종목 태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긍부정 판단하는 모델을 새로 만든 건데, 트랜스포머, 버트, 일렉트라 등을 이제 비교 분석해서 가장 성능이 좋은 일렉트라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현재는 드버타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카카오뱅크랑 금융특화 말뭉치를 만들고 있어요. 금융특화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런 그 레포트가 있어요. 페이퍼가 어떤 금융 분야의 어떤 분야의 성능을 높이려면 그 분야 말뭉치를 써야 그 성능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선물은 프레젠트죠. 프레젠트. 근데 금융에서는 선물은 현물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콩 선물, 뭐 원유 선물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선물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선물을 프레젠트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퓨처스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디테일한 이런 것들을 잡아내려면 금융 말뭉치로 그 베이스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모델을 가지고 해야 성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융 뉴스, 금융 말뭉치, 금융 레포트를 가지고 말뭉치를 한 15기가 정도 지금 쌓아놨어요. 그걸로 가지고 이제 베이스넷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성능이 나왔다 이런 거고, 저희가 드버타 V3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협업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 저희 이제 DAT에서는 강화학습 기반으로 암호화폐 트레이딩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데, 알파스탁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알파스탁이라는 논문을 가지고 강화학습의 엘레강트 RL이라는
그 금융 쪽에 그 특화된 오픈 AI 짐 같은 그 패키지인데 이 패키지를 붙여가지고 강화학 모델을 만들어서 그 자동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의 알파스탁의 기본적인 구조는 롱숏을 같이 하는 거예요. 롱숏이라는 그 단어를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롱은 그냥 매수고 숏은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롱숏을 한 종목을 숏하고 롱하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제 원래 투자자들은 삼성 종목이라는 종목을 사고 기다렸다가 매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물이나 이런 포지션을 하면 선물 옵션 이런 것들 쓰면 롱숏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익을 먹는 거예요. 롱숏의 차이. 그래서 꾸준한 그 수익을 내는 모델인데, 이런 거를 이런 걸 하는 분야 중에 이제 비차익 거래라는 것들이, 통계적 비차익 거래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되게 유명한 헤지 펀드가 있는데, 걔네가 이제 그걸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졌어요.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먹는 거죠, 1년 동안. 예,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내 손은 못 믿잖아요. 내 손은 못 믿어요. 내가 지금 팔아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데 계속 지고 있어요. 떨고, 이거 내일이면 떨어질 텐데, 내일이면 다시 오르겠지 하면서 못 팔고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시간을 넘겨가지고 죄송하고요. 여기까지가 제 오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